오늘은 양도세부터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부터 갔으니까 세법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여기가 왜 제일 중요할까요? 양도세는 세법 왜? 그 이유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과목에 어디가 중요하니 그럼 뭐겠어요?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문항수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내 공부할 때 전략을 짤 때 거기 맞춰서 전략을 짜가지고 그 많이 나오는 쪽에다가 가중치를 더 줘서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문제에 나오는 파트와 한 문제에 나오는 파트를 똑같이 1시간씩 공부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죠? 뻔한 거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10문제짜리도 1시간 공부하고 한 문제짜리도 1시간 공부 그 사람은 떨어지지. 그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여러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거 개념 없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막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10문제짜리를 2시간 다 하고 한 문제짜리 일단 안 하죠. 저는 그 10문제 정리될 때까지는 한 문제짜리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시간 나면 보는 거죠. 시간 없으면 그냥 걔 안 보고 얘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그걸 한 문제짜리를 안 봤다고 해서 막 아우 저거 안 보면 어떡하지? 한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10문제짜리가 정리하는데 뭐 어차피 떨어지는데. 근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 이 실력이 안 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대놓고 이렇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양도세가 제일 기본이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취득세나 재산세 하나 보태면 여기다가 취득세만 보태면 8문제, 재산세 붙이면 8문제, 2개 다 붙이면 11문제죠. 그럼 세법 16개 중에 그게 다예요. 그럼 얘들만 정리가 잘 되면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제는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되는 대로 공부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짜시면 되겠죠. 자, 양도세는 뭐 일단 말씀한 대로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 자, 흐름은 우리가 흐름이라고 하는데 흐름이 없어요. 세법은 흐름이 다 똑같아요. 대상을 정해주고, 그죠? 무엇을 팔면, 무엇을 사면,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고 기준 금액은 얼마고 거기다 얼마의 크기만큼 과세할 건가 비율 정해주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그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뭐가 추가되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다. 나중에 취득세랑 비율 다 똑같아요. 취득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어떤 식으로 걷고 안 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가상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흐름은 다 똑같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특징은 따로 외울 건 없고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요 1번 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요 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소득세죠? 소득세 안에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소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6개 소득을 어떻게 한다? 종합,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얘는 퇴직소득세가 나오고 얘는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럼 결론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은 거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기출로 몇 년 전에 정답에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셔가지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별도로 과세한다. 정답.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도를 하셨는데 양도를 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자, 양도를 했는데 얘가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하셨는데 사업성, 사업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양도를 하셨는데 이걸 업으로 하는 거야. 그죠? 너무 자주 사고 팔면 너는 이걸 사업으로 하는구나. 업으로 하네. 그러면 매매를 업으로 하니까 걔는 사업이네. 그러면 걔는 사업으로 봐서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도소득세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과 구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같은 양도인데 이걸 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업으로 하게 되면 국세청 판단이죠. 너무 자주 사고 팔는 거. 나는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선 얘 봐라. 얘는 이게 양도가 아닌데 업인데 너무 자주 사고 파는데 그런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네 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돼. 나머지는 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납세지를 제가 써놨냐면 여기 이제 뭐 더 이제 저 있죠. 거소지 관할 세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거주자와 뭐가 있어요? 비거주자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거주자는 뭘 거주자라 하냐면 이거 기억하셔야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뭐라 그래요? 거주자라 합니다. 자, 그럼 거주자는 이걸 거주자라고 해요. 비거주자는 이게 아닌 자 그랬죠? 그럼 납세지. 자, 세금을 어디다 내냐? 그럼 국세, 거주, 소득세는 어디다 세금을 내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돼 있죠. 이거 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겠어요?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는 세금 어디다 내?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는데 만약에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세금을 어디다 내겠어요?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도 있죠. 누구? 주소가 없거나 있거나 아니면 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도 거주자잖아. 그럼 얘는 주소가 없잖아. 얘는 그죠? 어디로 가?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대로 가는 거예요. 거주자가 주소가 있어도 거주자고 주소는 없지만 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얘도 거주자야. 그럼 납세지는 어디야? 주소지 있는 거주자가 원칙이니까 걔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주소를 갈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뭘로 가야 돼?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주소지나 거소지로 갈 수가 없죠. 왜? 주소지도 없고 거소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소도 아무것도 없는 애가 우리나라에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죠? 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뭘로 가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단기 체류로 들어가지고 강남에서 영어 학원에서 뭐 원어민 교사로 3개월 정도 일을 했어. 돈 벌었죠? 소득 발생했잖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가 없어? 비거주자잖아. 그죠? 거기다가 사업장도 없지. 그럼 어디다 내야 돼?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어디? 강남. 그죠? 그럼 거기다 강남 세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최근 시험엔 이 납세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건데 뭐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세도 그렇고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전체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 어차피 국세는 거주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맞춰서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